영상의 가장 핵심은요, 그거 같아요. 내 요가원의 컨셉이 우선 정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요가원을 오픈을 할 것인지, 그에 맞는 상권을 조사하셔야 되고, 그에 맞는 동네를 찾아가셔야 되고, 그 동네 안에서 내가 이 요가원을 오픈을 했을 때 내 예상 월 매출에서 25% 이상 넘어가지 않는 곳을 임대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가해 보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요가원 오픈하기 두 번째 영상이에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냐면 오늘은 혼자 요가원을 오픈을 할 때 시장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가 임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저도 엄청 초보예요. 그래서 이게 뭐 완벽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혼자 준비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우선 상가를 얻을 때 제가 6가지 규칙을 정해서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금력,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금액은 내가 지금 시중에 갖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변이나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대출금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저라면은 내가 이 요가원을 오픈을 해서 더 많은 자금을 더 벌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레버리지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을 대출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권 분석. 상권을 분석을 해줬는데 이거는 사실 상권 분석이 뭔가 정답이 딱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었을 때 도움이 됐었던 부분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내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어봤어요. 그 3순위를 적었을 때 그 해당 순위에서 리스크, 얼마만큼의 내가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적어봤고요. 네 번째는 실제 상가를 임장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곳을 선택을 하겠다. 아니면 이 자리 혹은 이쪽 동네 선택을 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타 업체들, 경쟁 업체를 조사를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미팅을 잡는 것까지를 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6단계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상가를 완전히 픽스하기까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재 내가 얻을 수 있는 자금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주변 지인이나 부모님, 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런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합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부분에서 당연히 그 비용이 임대를 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월세도 미리 조금 준비를 해둬야 되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500만 원에서 넉넉하게는 1000만 원까지 여윳돈을 두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뭐 3천에 200만 원짜리 상가다.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가 3천만 원 들 것 같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천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윳돈으로 플러스 500에서 1000 정도. 그래서 6,500이나 7,000 정도를 가지고서 하는 게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대출도 요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20대 후반이나 아니면 30대 초반쯤 되는 분들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출이 좀 저렴하게, 금리가 저렴하게 나오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 첫 창업, 이런 대출들을 많이 이용을 하면 금리가 정말 낮아요. 뭐 시중 5%, 7%까지 간다면 이런 대출들은 저렴하게는 4%대, 2%대까지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이 많으셨어가지고 그때는 1%대 완전 초저금리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번 잘 찾아보시면 3%에서 4%대 정도까지로 청년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1금융 아니면은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을 사용을 하시고 그 이외의 대출은 가능하면 좀 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권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권 분석을 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나의 주된 고객 타겟팅은 누구인가? 이거였어요. 애기 엄마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 컨셉을 잡고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초등학생이나 뭐 아이들을 키즈 클래스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내가 원하는 타겟팅에 맞춰서 상권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에 시간과 돈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여성들로 잡았고요. 그 40대 여성 초중반 안에는 아기 엄마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중요했었던 부분은 베드타운, 그러니까 잠자는 곳,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내려와서 저는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에 내려와서 잠을 자는 동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출퇴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직장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요가원의 컨셉은 조금 더 베드타운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화가 혹은 역세권보다는 약간 아파트 단지 좀 조용한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권 분석을 할 때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거를 좀 고민을 했거든요.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월 매출의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을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월세가 200 그리고 관리비가 50 정도에 나오는 상가를 제가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 금액을 넘어가 버리면 뭐 운영이 잘 되는 날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부담이 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긴 우리가 요가원 운영을 봤을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20% 혹은 25% 미만으로 좀 상가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필터링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을 할 때, 필터링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월세 금액 그리고 관리비 금액을 좀 체크를 해서 검색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가원 컨셉인데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가원 컨셉이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대형 요가원을 오픈을 할 거고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모든 연령층을 타겟팅으로 잡겠다, 그렇게 가시면 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번화가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클래스들을 다 운영을 했을 때 그만큼 수지 타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컨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업에 10명 정도 들어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요가원이고 저 혼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하타 요가만 하는 전문 스튜디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역세권이라던가 번화가는 내려놓고 조금 베드타운 쪽으로 사람들이 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나 그건 출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시간대를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이거는 좀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상권 분석했을 때 했었던 방법인데 호갱노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그 동네의 직장인 연봉 평균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직장인 연봉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요가원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가 생활이고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거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게 되면은 사실 여가나 취미 부분부터 이런 돈의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경제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직장인 연봉이 좀 높은 곳이나 동네 아파트 시세가 조금 높은 곳으로 가면 그래도 조금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이트를 인용을 했고요.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수원에서는 매탄동이 1위였고요. 원천동이 2등이었고 영덕동이 3등이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있는 요가원의 위치가 완전히 1, 2, 3위 안에 탁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변두리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있는 요가원 위치 자체가 약간 웰빙타운 혹은 뭐라고 할까요? 좀 타운하우스들도 많고 조금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동네다 보니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1에서 3순위를 한번 만들어 보기.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1순위를 그렇게 뒀어요. 기존 회원님들을 모시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신규 회원님들을 새로 채울 것인가. 저는 원래 요가원을 이제 조그만하게 아주 소수 정예로만 코로나 시기 때 잠깐 잠깐은 아니죠. 운영을 했었어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코로나 타격을 받으며 아주 소수 정예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기존 회원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골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요가원보다 반경 3km 안에 있는 공간을 찾았고요.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새로운 공간으로 가실 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권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요가원의 컨셉에 맞는 상권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동인구 회원을 주되게 할 것인가 찾아오는 회원을 주되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마케팅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동인구 회원을 주되게 하려면 역세권이라던가 번화가로 가시는 것이 맞고 아니면은 찾아오는 회원이 많게끔 할 것인가 하면은 약간 장소는 적더라도 제가 온라인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저만의 특색을 가진 요가원을 운영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좀 더 가까웠어요. 저만의 특색이 있고 저만의 컨셉이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요가가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를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상권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주변 상권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요새는 그게 좀 트렌드라고요. 숲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숲이나 호수나 공원이 있는 동네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요가원도 이건 다른 스타일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곳에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게 되고 거주 지역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고려를 좀 했었고 아니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는가 이것도 좀 체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는 곳을 조금 선호를 했었고 근처에 보니까 우리 집 요가원도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아예 자녀를 둔 어머니분들도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자, 손녀를 케어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초등학교가 뭐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지역은요, 시끄럽다기보다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복작복작한 시간대가 낮 12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예요. 근데 제가 하는 요가원의 시간은 새벽이랑 아침 그리고 저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과 아침, 저녁에는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해요. 근데 낮에는 이제 조금 시끌벅적한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가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고 딱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구도 그만큼 주변에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느꼈어요. 그리고 주변에 전문 요가원이 없어야 하고요. 그것도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요가원을 찾을 때는 주변에 필라테스와 PT샵이 많았고요. 다만 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상가를 임장하는 방법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죠? 실제 이제 상가를 임장할 때는요, 기간을 좀 넉넉히 두세요. 왜냐면 굉장히 진이 빠질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0군데 정도 봤던 것 같고요. 한 2주에 걸쳐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2-3군데씩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봤고요. 임장 방법은요, 우선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을 했어요. 제가 여러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해 봤는데 네이버 부동산이 제일 사용하기 편리하고 매물이 많았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까 이제 내가 예상하는 월 매출 대비해서 25%, 그러니까 월세 플러스 보증금이 25%가 넘어가지 않는 그 제일 마지노선 선이 있죠. 그 금액을 선택을 해놓고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관리비 얼마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제가 아까 선택했던 상권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매물이 딱 바로 선택적으로 떠요. 그럼 그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래에 뜨거든요. 거기에 바로 전화를 해서 네이버 부동산 보고 연락드립니다. 여기 이 매물 보고 연락을 드리고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잘 보여주셔요. 그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냥 전화해서 약속을 잡아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실제로 만났을 때 제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와 얼맞는 이런 매물들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수는 이 정도면 좋겠어요. 또 다른 매물도 있나요? 하면은 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지 않아 있는 제품들도, 그러니까 매물들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이 동네 상권이 이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평수를 얻을 수 있구나. 이게 대략적으로 눈에 보여요. 이런 건 진짜 발품을 팔아야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뛰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통창이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통창, 그러니까 한쪽 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서 빛이 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가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아야 하고 층고가 높은 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차가 되는 상가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차 진짜 중요해요. 주차가 안 되는 곳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 막 지어지는 건물들은 주차 공간을 필수로 만들지만 이전에 지어졌던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아니면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라도 있는 곳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정말 많이 다니세요.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나 여기를 할래. 이렇고 2-3번 만에 결정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여기를 결정하기 전까지 한 3번 정도 진짜 마음에 드는 곳들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계약 직전까지도 갔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또 있을 수 있어. 한 번만 더 돌아보자. 이러고 돌아보면 더 괜찮은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에는 끝까지 한번 다 임장을 돌아다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2주를 돌아다녔거든요. 2주를 꽉 채워서 상가 임장을 다 돌고 내가 원했던 1, 2, 3순위를 딱 적어놓고 이 3개에서만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고민도 훨씬 많이 줄어들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컨셉의 요가원을 정확하게 투영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맨 마지막 상가에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세 군데만 딱 추려서 결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3군데를 추렸을 때는 이제 딱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뭐 월세, 보증금, 관리비, 그 다음에 평당 이 가격, 평당 얼마인지, 그리고 주차비, 아니면 주차 공간이 없으면은 근처 공영주차장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고, 렌탈 프리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렌탈 프리 1달인지, 2달인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보통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2년을 계산을 했을 때 렌탈 프리 포함해서 2년을 나눠요. 내가 총 내는 비용을.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공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방법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2군데서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한 군데는 너무 완전 다 통창이고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위치는 너무 괜찮고 통창에다가 층고도 한 4m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했는데 이제 평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상권 안에서 너무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취소를 했었습니다. 결정을 안 하고 지금의 곳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과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면 되는데요. 어떤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느냐가 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상가 임장하면서 정말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이 공간을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를 소개해주신 이 공간을 소개해주신 그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이 진짜 컸었는데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중간에서 계속 이곳이 어떤 부분들이 좋고 이 동네 상권에서 왜 여기가 가장 베스트인지도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고 뭐 렌탈 프리라던가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최대한 제 입장에서 조금 많이 어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를 임대해 주시는 그 임차인분께서도 여기 이제 대표님도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인복이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잘 운영하고 오픈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배려를 해주시고 최대한 하나하나 꼼꼼하게 같이 상의하면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제 마음에도 들고 제가 원했던 컨셉에 딱 맞는 요가원을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상권 분석과 상권 분석 그리고 상가 임장 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을 준비하기에 앞서 6단계. 1번, 내가 얻을 수 있는 자금력. 2번, 상권 분석. 3번, 이 상권을 분석했을 때 상권의 1순위, 2순위, 3순위 적어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리스크를 한번 적어보세요. 4번째, 실제 상가 임장을 해보기. 5번째, 상권을 선택한 다음 주변의 경쟁 업체를 탐사해 볼 것. 6번째는 인테리어 업체 파악 및 견적 조사. 네, 인테리어 업체 파악하고 견적 조사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은요, 그거 같아요. 내 요가원의 컨셉이 우선 정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요가원을 오픈을 할 것인지,
그에 맞는 상권을 조사하셔야 되고 그에 맞는 동네를 찾아가셔야 되고 그 동네 안에서 내가 이 요가원을 오픈을 했을 때 내 예상 월 매출에서 25% 이상 넘어가지 않는 곳을 임대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적어놓은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옮겨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으로 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블로그에 한번 블로그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에는 제가 그때 사용했었던 표를 같이 참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요가의 보리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세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